퇴원을 이틀 앞둔 밤, 아내가 굳은 얼굴로 간병표를 내려놓았습니다. 21일 중 무려 15일을 저희 부부가 지켰어요. 15일이라는 숫자를 보니 저는 두려웠습니다. 공평하다고 믿은 표가 아내의 휴가와 친정 약속까지 삼켰어요. 이번 전 저는 21일 간병비가 겁났습니다. 가족끼리 나누면 버틸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형제들을 설득했죠. 제가 첫 주를 맡고 둘째가 둘째 주, 막내가 셋째 주를 맡았습니다. 바뀐 일정에 책임까지 정해야 했을까요? 이번 첫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아내는 평일 닷새에 연차를 쓰고 주말까지 낮을 지켰어요. 아침마다 병실 문 앞에서 아내와 자리를 바꿨습니다. 저는 지친 얼굴을 외면하며 첫 주만 견디자고 마음먹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첫 7날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집에서 제대로 잘 수 있으리라 기대했어요. 둘째 차례 전날 형제 단체방에 연락이 올라왔어요. 둘째 아이가 아파 순서를 바꿔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애가 아픈데 내가 지금 어떻게 가냐? 막내야, 이번 주만 나랑 순서 좀 바꿔줘. 나도 일정이 있어. 이번 주는 둘째 형 차례잖아. 간병인을 구해서라도 형이 책임져야지. 두 사람의 사정이 달라도 이번 8일째 병실은 비는 셈이죠. 그 빈자리가 두려워 저는 대신 맡기로 했습니다. 결국 아내에게 하루만 더 낮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싸움을 미루는 편이 낫다며 스스로를 속였어요. 둘째 주 첫날도 금요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연차 하루를 쓰고 주말 이틀도 병실에 남았어요. 하루만 부탁한다던 말은 결국 사흘이 된 셈이죠. 아내의 남은 휴가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둘째에게서 간병인을 알아보고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올 사람은 아직 못 구했다고 했어요. 둘째 차례의 첫 사흘은 저희가 대신했습니다. 간병인은 넷째 날부터 와서 남은 나흘을 지켰어요. 둘째는 저희가 대신한 사흘을 고려해 병원비를 더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돈으로도 저희가 보낸 사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둘째 주가 끝날 무렵 아내는 굳은 얼굴로 침묵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피곤해서 그렇다고 외면했어요. 이번 15일째에는 막내 순번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막내도 미룰 수 없는 일정이 생겼다고 알렸어요. 막내는 제게 간병인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비용은 자기가 내겠다며 곧바로 돈을 보냈어요. 둘째에게는 직접 구하라고 했던 막내였습니다. 정작 자기 차례에는 사람 찾는 일부터 제게 넘긴 셈이죠. 받은 돈을 확인한 뒤 저는 연락처부터 모았습니다. 전화를 여러 번 걸어도 당장 가능한 사람은 없었어요. 막내 주간 첫날도 금요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연차와 주말 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근무 시간을 조정했어요. 그 와중에 아내는 친정아버지의 검사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함께 가려고 비워둔 날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어머니 곁을 비울 수 없다는 말로 버틴 셈이죠. 결국 아내가 다시 낙간병을 맡았어요. 장인은 검사 결과를 혼자 들으셨습니다. 혼자 집으로 돌아가셔야 했어요. 검사 뒤 전화를 끊은 아내는 굳은 얼굴로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죄책감에 형제 사정만 듣던 선택을 후회하게 됐죠. 이번 19일째 밤, 아내는 휴대전화의 표를 종이에 옮겼습니다. 저희 이름이 적힌 날은 모두 15일이었어요. 나만 며느리야? 다들 정말 너무하잖아. 이제 당신이 형제들에게 직접 말해. 형제 관계가 틀어질까 저는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믿음을 잃을까 더 두려워 말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15일 간병표와 비용 내역을 단체방에 올렸습니다. 직접 간병과 돈을 낸 기간도 따로 적었어요. 둘째는 아이가 아픈 날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고 반발했습니다. 막내도 비용을 보냈는데 무엇이 부족하냐고 했어요. 자기 차례에 못 오면 대신할 사람도 직접 구해야 한다고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세 아들을 키워내신 분이죠. 그런데 저희 셋은 몇 주의 간병도 나누기 어려웠어요. 이번 20일째, 제가 섭외한 간병인이 왔습니다. 마지막 이틀의 비용은 막내가 부담했어요. 간병인이 병실을 맡은 뒤 형제들이 15일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부부 이름이 표의 대부분을 채웠어요. 그 기록을 확인한 뒤 퇴원 후 원칙을 합의했습니다. 6주 재활은 자기 주간에 각자가 맡기로 했어요. 낮에는 간병인을 쓰고 비용을 셋이 나눴습니다. 돈의 목과 직접 챙길 일을 구분했어요. 밤 간병과 재활, 외래와 약, 장보기는 그 주 담당자가 챙겼습니다. 해야 할 사람이 한눈에 보였어요.
담당자가 못 가는 날에는 직접 대체자를 구했습니다. 그 비용도 자기 돈으로 내도록 정했어요. 피할 수 없는 순번과 비용이 생기자 동생들도 먼저 일정을 살폈습니다. 그제야 저에게 떠넘길 연락도 줄기 시작했죠. 새아들이 자기 몫을 맡자 재수 씨들도 가능한 날을 알려왔습니다. 재활 동행과 반찬 준비가 달력에 더해졌어요. 아내는 한결 편해진 얼굴로 친정아버지와 병원에 갔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그날 어떤 부탁도 하지 않았어요. 규칙을 세우고도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재활과 비용, 형제 사이의 불편함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어느 밤 약을 챙기다 어머니의 수척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플 때 이마를 짚던 손이 떠올랐죠. 어머니는 새아들의 아픈 밤을 얼마나 지켜주셨을까요? 저는 저희가 자기 몫부터 센 일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동생들도 그 시간을 떠올리며 저와 같은 마음일까요? 저는 아직 묻지 못했습니다. 공유 달력에서 다음 주 제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약봉투와 진료 서류를 가방에 넣어 제 순번을 준비합니다.